이번에도 저희가 질문을 하고 한 대표가 답을 합니다. 네. 한 대표 그 ST 예전에 저희 한번 그 라이브로 한번 했었었는데요. 이 네. ST가 알파 테스트에 성공했다고요? 제가 사실 그 그러니까 올해 3월 10일 날, 네, 네. 한 15일 전에, 네. 제가 기사를 ST가 고압 어닐링 장비를 SK하이닉스로 공급을 추진한다. 이 기사를 쓰고 우리 유튜브로 영상도 찍었는데, 오늘, 보도자료를 냈어요. ST가 미세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고압 어닐링 장비의 알파 테스트를 성공해서 네. 큰 따옴표로 상용화 박차라고 네,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냈죠. 고객사 이름은 안 냈지만 하이닉스예요. 네, SK하이닉스, 하이닉스. 하이닉스고 저희가 하이닉스라고 하여튼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제가 여러 곳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뭐 기존 경쟁사 쪽 뭐 주변에 있는 뭐 생태계에 있는 분들 뭐 또 ST 뭐 쪽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자료 언제 나온 거죠? 아까 그 오늘 오후에 정확하게 이제 2시 좀 안 돼서 나왔고요. 오늘 이 ST 주가가요 9% 오르고 마감했어요. 아마 보도자료 나오고 마감됐는 건지 오늘 그렇죠. 네, 자료 나오고 네. 끝난 끝난 거죠. 장 종료 전에 나왔습니다. 예, 종가 반영됐다고 기준으로 봐야죠. 맞아요. 4시에 뭐 쭉 주다가 장 마감하기 전까지 네. 15시까지 쭉 올라와 가지고 이제 9%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기사가 한번 나왔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히니까 되나 보다 하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넘어야 사는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게 알파인데 다음 단계 베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좀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이제 뭐 시작했다. 이제 시작했다라고 봐야죠. 시작했고 이제 뭐 알파가 베타도 사실 이제 베타 테스트 우리가 네, 네. 쉽게 얘기하는 건데 베타 테스트도 이렇게 본격 테스트는 아니고 몇 개 거쳐야 될 단계가 있고 데모하고 네. 베타 때가 데모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데모하고 안에서 이제 잘 돌려보고 되냐 안 되냐 하는 기회를 얻은 거고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요게 잘 되면 이제 양산 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하기까지 시간이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저는 물론 더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네네.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이게 지금 베타 테스트를 그러니까 다음 단계 이제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알파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개발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중으로 뭐 테스트 마무리하면 뭐 본격적인 한 내년 정도의 본격적인 수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베타 테스트 하면서 저기 R&D 라인에 장비 넣어놓고 또 10백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꽤 있어요. R&D 옛날에- 라인까지 들어갔다가 뭐 양산 돌아갔다 빠진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 뭐 네, 유진테크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 말이죠. 그 네. 신규 장비 만들어놨다가 몇 년 꽤 오래 됐는데 네. 뭐 됐다고 10백 됐다고 주총 전에 기사 나와가지고 한창 난리치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10백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백 네. 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네네. 도저히 이거 못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네요. 네. 근데 이게 그 ST가 하이닉스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에서 보도자료를 내도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보도자료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뭐 아니죠, 고객사 명이 근데 없어서. 하이닉스 아, 이름이 없어요. 얘기 없어요. 그런가요? 예. 하이닉스 이름이 없었고 음. 그냥 뭐 본인들 저걸로 이제 네네. 낸 것 같고 제가 안 해보니까 몇 가지 주요한 숫자들을 보니까 2021년부터 시작했다. 네. 이건 예스파워 테크닉스 팔기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 하나. 네. 그 다음에 30기압에서 했다는 내용 하나. 이 경쟁사가 뭐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요. HPSP가 이 시장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뭐 여기서 먼저 시작한 기술이니까요. 그게 20바거든요. 그러니까요. 바가 1바가 압력밥솥에 우리가 집에서 쓰는 예. 그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바도 엄청난 압력이에요. 이 압력 전기밥 옛날에 LG전자가 전기밥솥 하다가 그 폭발해서 접었죠. 접은 게 자꾸 빵빵 터지고 하니까 네, 네. 전기밥솥도 1바인데 그렇게 위험한데 네. 20바 이상 되는 여긴 특히 30바라고 하니까 이 위험성을 이 챔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이 위험한 압력이 굉장히 높은 이 챔버가 빵 터지면 이거 엄청난 폭발이거든요. 정말 빵 터질 수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또 여기는 원래 어닐링 공정은 여기 기사 그 보도자료에도 써 있지만 600도에서 1100도씩 굉장히 높은 온도가 이제
됐는데 이 지금 이 공정에서 쓰는 것은 한 300도 이쪽 저쪽에 낮은 공정. 네.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300도가 저온은 아닙니다. 옛날에 네. 왜 LTPS 그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도 저온 뭐 다결정 실리콘 공정 저온으로 실리콘을 다결정화 시키는 공정이 저온이다라고 그게 450도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온은 아닌데 사람이 450도에 들어가면 죽죠. 네. 300도 정도여도 근데 상대적으로는 네. 저온 공정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가공을 대부분 다 한 배선이나 뭐 그 메탈 공정 다 한 그 웨이퍼를 안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 나서 고압으로 네. 네. 수소를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뭔가 어넬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300도 정도 낮은 온도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 오늘 보도 자료는 몇 도인지는 자료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저희가 에스파워컨넥스 기사가 나갔을 때도 HPSP보다 온도가 몇 도이냐가 가장 그 관건상 관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도 온도 얘기는 없고 압력 얘기가 있어서. 압력이 더 높은 게 뭐 저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압력이 높으면 온도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압력을 고압을 유지하면서 온도를 낮춘다? 이게 물론 기술력이겠지만 저도 자료가 처음 나왔을 때 온도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없어서 조금 많이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ST가 이제 메자닌 투자도 좀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금 조달 네, 네. 목적이 또 일부 있고 이러니까 이제 기왕 기사 나온 거 기사가 나왔고 뭐 시장에서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 팩트 기반으로 자료를 한번 내서 회사에 어느 정도 지금 미래에 가능성은 좀 보자. 우리가 네. 예전에도 ST가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매각했을 때 SK로 SIC 이 소자하는 회사를 이제 SK로 네. 아주 비싼 가격. 비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비싼 가격이, 그러니까 네. 높은 가격이 잘 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높은 가격에 팔 때 미래에 떡을 버렸나라고 이제 영상 한 적이 네.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 에스파워 테크닉스의 움직임이나 SK 그룹에서 에스파워 테크닉스를 사고 난 뒤에 내부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식의 얘기들도 네. 있고 잘 판 것 같아요. 그 회사는. 네. 회사는 잘 판 것 같고 근데 요런 어떤 그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장비를 만약에 이온화에 성공을 한다면 후에 있을 뭐 특허 소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오늘 특허 소송 얘기하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죠. 지난해 ST는 고압 어닐링 장비의 핵심 설비인 압력 챔버를 개선한 중수소 리액터 장치와 관련된 기술 특허를 뭐 이런 거를 이제 추론을 했다라고 이제 자료에도 쓴 걸 보면 네. 야 특허는 어떻게 할 거야 했을 때 뭐 우리 특허 많아 이런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어필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나 내년에 될지는 한번 돼야 되는 거니까요. 돼야 되는 거고. 그래도 독점 시장에 직접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특허를 가지고 경쟁사가 다른 특허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ST가 이 기술을 뭐 2021년부터 고압 어닝 장비를 개발을 해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경쟁사라고 하는 HPSP가 어떻게 설립된 회사인지를 너무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회사가 굉장히 오랜 기간 그 기술 자체가 오랜 기간 이 다듬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한 20년도 더 된 기술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네. 있는데 포항에 있는 모 공대의 네. 모 교수께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이게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뭐 J 모 장비사, W 모 장비사, 뭐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이걸로 사업화를 한번 해보자. 그게 2000 뭐 몇 년도 뭐 이랬을 때였거든요. 2010년 전에 네. 다 거절당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 기술을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한 데가 풍산이라는 기업입니다. 방산으로 되게 유명한. 거기 있는 류 무슨 회장님이 굉장히 또 미국 통이고 뭐 외교적으로도 뭐 이제 인맥이 많은 분인데 풍산이라는 방산 기업이 이 회사를 그 교수의 어떤 기술을 갖고 사업화를 해서 회사에 돈을 투입해서 만드는 게 이 전 회사 정확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HPSP 전 회사 이름 풍산 마이크론텍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잠깐 했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뭐가 잘 안 되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만든 거죠. 이 기술 자체를. 그때는 이 장비가 필요했던 시기가 아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발주가 팍 터졌던 게 삼성 파운드리가 네. 애플 네. AP를 2011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애플 AP를 파운드리 하던 때였는데 네. 아무래도 특성이 안 나와서 음. 수소문을 하던 끝에 그런 고압에서 저온으로 어닝하는 장비가 있다더라 수소로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네. 특성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한 몇백억 정도 대규모 수주를 한번 받아가지고 풍선에서 이제 됐다 이제 이걸로 우리가 돈 벌 일만 남았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삼성이 애플 파운드를 TSMC에 뺏겨요. 네. 그러면서 또 몇 년간 수주의 공백이 생겼고 네. 풍산에서는 도무지 이 사업을 이어나가기가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당시 그 사업을 풍산에선 상무였던 분이고 이 사업을 도맡아서 했던 유 무슨 상무 그 당시 풍산의 상무가 이 회사를 지금의 그 HPSP의 지금 주인인 네. 이 사모펀드로 팝니다. 팔고 나서 팔 때 이 류 무슨 상무께서 자기 돈을 좀 태워서 회사 지분도 좀 가져가요. 네. 뭐 매달 3억인지 4억인지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네요.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보통- 될지도 모르고. 네.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네.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음. 뭐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빼고 어쨌든 그분이 자기 개인 돈 태워서 자기도 현재 HPSP의 전신의 지분을 갖고 팔고 해서 이까지 온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그 분리되고 나서 또 수주가 삼성으로부터 팍 터졌거든요. 그때는 이 장비가 이제 필요하게 된 시기예요. 이제 공정의 미세화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 장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회사 처음에 나올 때 들고 나왔던 유 무슨 그분이 네. 갖고 있던 구주를 산 게 한미반도체와 한미반도체의 오너인 곽동신 부회장이 그 구주를 산 거예요. 네. 그 구주를 그때 처음에 그분이 태웠을 때 몇 억 했는데 그 구주를 700억에 사와요. 네. 네. 3천억 밸류로. 그분도 돈 벌고 나간 거고 이 한미반도체하고 한미반도체 오너이신 곽동신 부회장은 그때 제가 이거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 3천억 밸류 비상장인데 그때 당시에 웬만한 그 장비 회사들 밸류가 이 정도 3천억 넘는 장비 회사 몇 개 없었거든요. 네, 지금도 네. 다시 찾아보면은 몇몇 좀 유명한 기업들 제외하면은 3천억 넘어가는 시총이 넘어가는 기업이 없어서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최근 상장할 때 뭐 이미 1조 원이 그러니까요. 넘어버렸고 얼마 전에 무증하고 이러면서 네. 네. 엄청 주식이 밸류 계속 올라갔고 높아졌죠. 저희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3천억 밸류에 샀는데 지금 종가 오늘 종가는 봐야 되겠지만 1조 한 2조 가까이 이제 밸류 시총이 올라갔기 때문에 곽동신 부회장 375억 원, 한미반도체 각각 375억 원, 750억 태워가지고 돈을 엄청 벌죠. 6배? 7배? 7배요. 네, 그래서 700억 태웠는데, 네. 750억 태웠는데, 뭐 6배 이상 벌었으니까 꽤 벌었죠. 그리고 HPSP는 계속 시장이 독점 장비니까, 네. 네. 뭐 TSMC도 나오고, 팔 수 인텔도 있죠. 나오고, 뭐 메모리 기업들도, 하이닉스도 그래서 지금 살려고 하기 비싸니까 지금, 이건 좀 어렵겠는데, 했는지 뭐 어쨌는지 어쨌든 또 다른 후발주자 그거 안 하고 있던 비슷한 기업한테 네, 가고 네. 개발해 주세요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발해 봅시다. 네. 누가 여기서 먼저 했는지 저기서 먼저 제의를 했는지 그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HPSP는 회사가 워낙 좋죠. 실적도 잘 내고 이익률도 높고 계속 성장 중이고 앞으로 기존에 로직만 썼는데 이제 메모리 쪽도 메모리까지. 계속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좋고 이게 뭐 스톡옵션 HPSP 기업 가치 이렇게 높으니까 임직원도 스톡옵션 행사해가지고 사실 평가 차익을 많이 뭐 몇십억에서 뭐 거의 100억에 가까운 단위로 본 분들도 네, 있고 하니까 아무튼 이 회사들은 계속 살펴봐야 된다. 네. ST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대박이다. 네. 대박 되겠죠. 네, 대박이라고 저는 오늘 HPSP 주가 보니까 뭐 오전까지는 계속 올랐다가 오후에 공시 나온 영향인지 1%대에서 마감을 했네요. 하지만 상승 마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EST 열심히 잘
네. 해서 성공하면 좋겠고 HPSP도 열심히 잘 해서 들어온 거 잘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창과 방패인데요. 네. 아무튼 아니 뭐 다 국내 기업들이니까요. 네, 네, 한국 네. 기업들이니까. 네. 이게 이제 둘 다 잘 되면 둘 다 같이 뭐 네. 나란히 누구는 미국 가고 누구는 일본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재미있는 게 아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요거를 네. 알파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팁이 있어요. 국내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성공 그리고 이게 하이닉스에 잘 들어가면 삼성도 다른 데 삼성도 그렇죠. 당연히 네. 이 결과 요무에 따라서 또 예전처럼 특정 업체만 또 쓰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에 넣었다고 삼성이 못 넣을 이유는 없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ST는 들어가는 거 성공하고 계속적으로 저기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하는 게 중요하고 저기 HPSP는 들어왔을 때 상대의 얘기를 꺾을 수 있는 대단한 어떤 네. 그 뭐 특허 뭐 소송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방어 전략 그쪽에서는 또 방어 공격을 하면서 기존 시장을 지키는 전략이 그런 일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네, 네. 아마 내년에 넣게 되면 그렇겠죠. 이게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서 제가 이제 또 면밀하게 또 취재를 또 해보니까 삼성의 생기현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생산기술연구원이죠. 네. 반도체 DS 부분에 네. 거기 계신 어떤 모 분이 어디 딴 데서 이제 경력 세탁을 좀 하고 나서 하이닉스로 가서 제가 예전에 기사도 한번 썼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왔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번 취지는 뭐 국내 업체들 중에 어떤 좋은 생산 기술을 같이 개발해 가지고 뭔가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도 좀 낮추고 하는 이런 일들을 좀 많이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쪽 팀에서 ST하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ST 것 말고도 몇 가지 그 혼자서 뭐 먹고 있거나 너무 비싸게 주고 있는 어떤 그런 품목을 다루는 기업이 들으면 기겁할 내용들인데 몇 가지가 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때 되면 한번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때 되면은 그 단독 공급만 하는 네. 이런 업체들도 한 번씩 소개해 주시면 네. 모아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우리가 독점을. 좋게 얘기하면 국산화인데 국산 네, 업체들 네. 중에서도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혼자서 공급하는 애들 친구들이 네, 있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이게 약간 창과 방패 같은 거예요. 이게 네. 하나만 한 사람만 공급을 하고 한 기업만 우리한테 조달을 공급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것을 외산이면은 그냥 국산화라는 좋은 미명하에 그렇지. 이렇게 좀 예, 나쁘게 얘기하면 카피 제품 만들어가지고 네. 소송은 나중에 뭐 걸릴 값에 일단 네. 낮출 수 있으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뭐 당연한 어떤 기업들의 전략이고 좋게 얘기하면은 어떤 국산화, 나쁘게 얘기하면은 카피 뭐 이런 건데 또 국산 기업이 할 때는 뭐라고 또 얘기하기가 명분이 좀 부족하니까 없죠. 다 자기의 개인적 자기 회사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떤 뭐 좋다 나쁘다 감정을 실은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시간은 HSP의 독점으로 공급하는 장비에 도전하고 있는 ST의 알파베트 성공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